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워싱턴주의 8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주를 합하면 전국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박시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으로 집계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확진자 수를 발표했는데 최소 2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확진자 수는 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4명의 워싱턴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를 합하면 모두 154명으로 전국 확진자 중 반이 넘는 숫자가 서부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워싱턴주 사망자는 14명, 캘리포니아는 1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탔던 크루즈선에서 검사를 받은 45명 가운데 21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이들 중 19명이 승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계획했던 검사 인원 83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승객 11명과 승무원 10명 등 21명과 지난달 11일 이후 선박에 머물러 있던 승객 6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50만 개의 테스트 키트가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Number one is that we do have about 1.5 million test kits going out as we speak to hospitals, particularly hospitals in areas that have seen coronavirus cases. 펜스 부통령은 또 감염자가 아닌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일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LA 마라톤이 강행됩니다. 주최 측은 여행 경보를 받은 일부 국가 선수들은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50개 주, 전 세계 78개국에서 참가하는 LA 마라톤이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주최 측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됐다며 예정대로 행사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마라톤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며 바이러스 억제 차원에서 여행자재 국가 선수들의 참가는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중국과 홍콩, 대만과 한국, 이탈리아와 이란에 주소를 둔 선수들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마이크 본인 LA시 11지구 의원은 다른 지역의 경우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며 LA 마라톤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이 시각 코로나19 시간에는 한인 사회의 긴장감을 맴돌게 한 각종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소문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왔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경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유포자가 있다는 말인데 한인 언론사 중 하나가 이를 좀 추적을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자 미주 중앙일보에 자세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중간 유포자의 그 화면 캡처와 자료를 취합해 가짜뉴스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그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모인 LA 지역의 한 단체 카톡방에서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한인 김 씨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 SNS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중앙일보에서 이제 찾아냈네요. 네네. 유포자 추정인 측 입장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최초 유포자로 추정되는 그 김 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카톡방에서 들어온 정보를 복사해서 타인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최초에 그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가 변경이 또 됐다고 하는데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또 시민권을 취득해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라는 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참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려운 해명이네요. 이번 중앙일보 보도로 그 SNS 메시지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심코 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 하나가 그 또 다른 타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사자라면요. 지금 한인타운에 그 승무원이 왔다 갔다라고 했던 그 여러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업소들은 지금 뭐 다 공개됐듯이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이 한인타운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업소들을 가 보면은 손님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해가지고 한인들의 이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 무분별한 이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무쪼록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그 한인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보건당국이나 정부의 지침을 예의주시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경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센서스 인구조사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센서스 일정은 다음 주 12일부터 온라인 자가응답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응답하지 않은 가정에 안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4월 1일 인구조사의 날을 맞아 응답하지 않은 가정에 우편물과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인구 센서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3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점입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총 인원수와 개별 질문으로 이름과 나이, 성별과 인종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전화와 온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월부터 각 가정에 발송된 종이 설문지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서스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찾으셔서 참고하시면 동영상과 그 서류 문서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에 불참한 가정에는 현장 인구조사원이 5월 이후부터 방문합니다. 센서스는 법으로부터 비밀을 보장받고 결과는 통계학적인 방식으로만 보고되며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인구조사 센서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왜 이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조사된 자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연방센서스국 이정은 씨를 모시고 센서스 인구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보통 국민들이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 인구조사가 10년마다 실시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센서스 인구조사가 무엇인지 시청자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10년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10년 단위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것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센서스 인구조사가 무엇을 하는 거다 이렇게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왜 중요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센서스 인구조사의 중요성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보통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헌법, 파워, 그리고 머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들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파워에 관련돼서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재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구를 재개편하는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그 머니에 관련된 거잖아요. 연방 그 예산이 한 해에 6,750억 달러
달러 이상 규모가 되는데 그 예산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예산들이 저희 공교육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서, 뭐 병원 등 공공안전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로 정비, 또 서민 아파트나 노인 아파트 등 그런 그 주택 정책,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향후 10년간 저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 사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할 때 뭐 가족 구성원 이런 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 뭐 이런 집들은 인구조사 참여할 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희들의 목표는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집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 미국에서는 인구조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만우절이 10년에 한 번씩은 그 인구조사의 날인데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집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월 1일 밤 11시 59분까지 태어난 아이도 그 인구조사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아이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아직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도 그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시되는 조사이다 보니 뭐 저 같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거든요. 국적에 따라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나누어집니까? 아닙니다. 체류 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것도 이제 10년간의 나라 살림을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몇 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고, 유학생이나 뭐 방문 학생, 그 방문 교수, 뭐 그 주재원분들, 또 어학연수 오신 분들, 당분간 이곳에서 그 주 거주지를 삼고 체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류 신분이나 국적에 관한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또 어떤 대답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대답은 저희가 법적으로 72년간 비밀을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모두 다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정말 길거리에 생활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구조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그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분들은 주거지로 이제 그 질문지를 받으시지만,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를 합니다. 노숙자의 경우에는 이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저희가 나눠서 집계를 하는데요. 첫날인 3월 30일에는 노숙자 쉘터 중심으로 그 집계를 하고요. 3월 31일에는 그 무료 급식소라든지 그런 곳을 위주로 숲키친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요. 4월 1일 인구조사의 날 해당 당일에는 저희가 길거리에 실제로 노숙하시는 분들을 집계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만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이곳에 유치를 해야 되니까, 가능한 지역분들이 모두 다 센서스에 참여해서 그만큼의 그 연방 예산을 이쪽 지역으로 유치를 하신다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센서스 국에도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한인사회 참여 증진 활동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특히나 가정에서 모든 분들이 누락 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또 가정과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이웃에서도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권장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지금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방문조사 요원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만 명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신다면은 한인분들이 더 많이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연방 센서스국 이정은 씨와 함께 센서스 인구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주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소비자 폭리 행태를 적발할 방침입니다. 주검찰은 앞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원가에서 10% 이상 시세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가격폭 등 제한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일요일 서머타임이 실시됩니다. 서머타임 시행에 따라 새벽 2시가 3시로 1시간 빨라지며 LA와 한국 간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서머타임은 현재 하와이와 애리조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가 1년 새 37%나 급등했습니다. 10군데의 한인은행 중 우리와 신한아메리카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은행들의 부실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 면에서는 뱅크 오브 호프가 가장 높은 부실대출 규모를 보였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매물로 나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9천만 달러의 매매가가 예상됩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가 매물로 나온 것은 설립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의 한중 입국 제한이 전문가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은 이번 입국 제한이 전문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사며 시행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잡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한 각종 루머들이 한인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대해 동요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